지난해 7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대출받은 돈의 80% 이상을 시세 차익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이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요. 이 부동산 관련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김환진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, 김 기자. 네. 먼저 지난해 참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가격별로 좀 봤을 때 구체적인 이익 차이는 좀 어땠습니까? 네, 어제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5억 원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받은 대출금 평균은 1억 8,300만 원이었는데요. 집값이 대출금의 56% 수준인 1억 2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7억 원 넘는 아파트 구입에 필요했던 대출금은 약 1억 9,900만 원이었고 집값은 84%인 1억 6,6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. 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산 2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구매 시 대출금이 1억 2,700만 원이었는데 집값은 1,600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겠네요. 네,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20%의 자산은 8억 8,300만 원으로 소득 하위 20%보다 9배 넘게 많았습니다. 역시 부동산이 이 같은 격차의 원인이었는데요. 소득 하위 20%의 부동산 규모는 1년 사이 55만 원 줄어든 반면 상위 20%는 3,1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.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가치도 크게 오른 건데요. 하위 20%와 상위 20%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1.6배에서 지난해 12.3배로 더 벌어졌습니다. 네, 지금 이 고소득 가구, 저소득 가구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, 그러니까 빚을 내는 이유도 좀 서로 달랐을 것 같은데요. 네, 지난해 소득 상위 20%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2,500만 원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77% 이상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고 신용대출이 8%를 웃돌았습니다. 반면 소득 하위 20% 가구의 경우 평균 부채 잔액이 3,646만 원, 이 중 부동산 관련 비중은 69% 수준이었고요. 신용대출 비중은 12.5%로 상위 20% 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. 예. 특히 하위 20% 가구는 신용도가 좀 낮은 탓에 카드사나 저축은행, 대부업체 등 제2, 3금융권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리하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부채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고 또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일반 신용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비중이 높아서 자산 증식보다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. 네, 또 생계비에 보태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고요. 네, 지난해 10명 중 1명이 이른바 투잡 쪽이었는데요. 1년 전보다 1.3배 늘어났습니다. 직종별로는 대리운전과 택배기사, 재택부업 등 생계형이 66%를 차지했습니다. 투잡을 뛰는 사람이 원래 하던 본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한 달 평균 228만 원이었고 부업을 통해서 54만 원을 더 벌었는데요. 이 둘을 합쳐도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월 323만 원을 받는 원잡 쪽의 수입보다 41만 원 적었습니다. 네, 부동산마저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.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